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요즘에 주담대 억제를 떠나서 최근에 집단대출, 잔금대출 이런 것들이 슬슬 막히고 있죠. 앞으로 청약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당분간. 그거는 그냥 뭐 청약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청약 통장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잔금대출 막히고 한다면은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PF 방어하는 게 터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년에 정책대출 55조 이야기 나오는 것도 사실 PF 터지는 거 방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PF 방어하기 힘들어져서 PF 터지면은 진짜 일본식 침체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라 땅값이 무너졌고 그 땅값에는 과잉 대출을 내줬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PF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집단대출, 잔금대출 등이 중단이 번져가고 있죠. 자, 최근에 KB가 신축아파트 집단 잔금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갔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은행이 먼저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발표를 했다.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늘리지 말라 그랬고 이 가계부채가 많이 늘게 되면은 내년 은행별 DSR에 적용을 하겠다. 근데 이미 지금 농협 빼고는 4대 은행은 이미 다 넘어섰다고 그러죠. 은행권에서 설정한 대출 목표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DSR, 은행별 DSR 축소가 더 가속화될 텐데 주담대 많이 받아봤죠? 얼마예요? 예전에 뭐 음마 아파트 26억짜리 사는데 23억 빌렸다. 혹은 뭐 비싼 거 막 압구정 현대 115억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교환거래였지만 115억 중에 114억 대출 받았다. 그게 클까요? 아니면은 집단대출 내가지고 한 1000세대가 한 5억씩 빌려가요. 이게 더 클까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내주면 엄청난 가계부채 증가량을 만들어낼 테고 이게 커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디로 번져요? 특히 많이 번졌던 곳, 이금융권으로도 많이 번지는데 특히 많이 번졌던 곳이 새마을금고죠. 왜 새마을금고로 많이 번졌어요? 1금융은 DSR 40이고 2금융은 DSR 50이죠. 새마을금고만 유일하게 40년 주담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2금융권 DSR은 높지만 이자가 세니까 또 그만큼 한도가 축소되는 게 있죠. 그리고 30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금융권은 40년이라서 DSR 50%로 높여도 한도 차이가 거의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DSR 50%를 하면서 한도까지 40년으로 해주니까 많이 나와서 별로 간 거죠. 그런 식으로 2금융권으로 번지니까 2금융권도 대출 조익이 들어가서 다주택자도 다주택자지만 집단 대출이 타겟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 여기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죠. 전건을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하기로 했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호금융권에서도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집단대출에 포함된 게 중도금 대출도 있고 잔금 대출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 농협까지도 집단대출 분양률을 70%로 상향했다. 얘는 이제 잔금보다는 이제 중도금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양률 50%만 넘어가면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집단 대출로 내줬는데 분양률이 70%도 안 되면은 안 내주겠다. 중도금 대출도. 그러면 예전에 대구 같은 그런 사례가 있었죠. 대구에서 완판 났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분양률이 개판이더라. 집값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미분양이 하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행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시행사는 대행사가 그런 얘기한 거지 나는 그렇게 하라고 안 했다. 대행사를 갔더니 대행사는 폐업했고 그 상담원은 이미 돈 챙겨가지고 빠졌어. 아, 집값 떨어지겠네. 이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집값 떨어지겠네. 계약 포기할까? 아, 근데 넣어놓은 계약금이 아까워. 그냥 들고 가자. 근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금 잔금 대출이 다 막히고 있다. 청약시장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청약시장이 위험해지면 그 다음에 번지는 곳이 어디죠? 건설사. 건설사들의 부동산 PF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특히 청약시장이 붕괴가 된다고 해서 청약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런 심리가 만연해진다. 라고 하면은 건설사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뭐 롯데건설이니 여기 신세계건설이니 최근에 뭐 대우건설이니 하나건설 이런 데들이 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건설사 폐업은 몇 배로 늘었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적어도 뭘 살려야 돼요? 둔촌주공.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부 디딤돌 대출을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이 시기를 뒤로 미룬 이유, 이 규제 중에서 후취 담보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취 담보 대출은 입주 전 주택에 대해 먼저 돈을 빌려줘서 완공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인데 이걸 제한하게 되면은 신축단지 입주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나중에 후에 수도권에 도입을 하겠다. 둔촌주공 입주일 지나면은 후치 담보대출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정책 대출에도.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들죠. 그거 아니고서야 지금 막 하루 만에 반발해가지고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이 제한이 되면요. 중도금대출은 일단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람들이 분양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잔금대출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어쩌나 11월에 분양아파트는 전국에서 42곳 3만 9천여 가구가 공급이 되며 이 공급은 전달 대비 81%, 그 다음에 작년 동월 대비 2.1배에 달하는 수치로 분양 공급이 엄청나게 되는데 중도금이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올해만 맞고 끝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저거 어떻게든 대출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 분양률이나 이런 것도 아까 농협 했듯이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입주 어때요? 입주 물량은 총 12,784가구로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때가 언제였어요? LCT 들어갔을 때고 이때가 둔촌주공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대출은 저것 때문에 후치담보대출 때문에 잔금대출 한도라도 줄어들까봐 미룬 거고, 그렇지만 이제 5대 은행이라든가 이금융권마저도 잔금대출이라든가 중도금대출을 막고 있으니까 입주 또는 분양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 받기가 힘들어진다. 청약 당첨됐는데도 힘들어진다. 자금이 어디서 제일 많이 빠질까요? 청약통장. 청약통장에서 자금이 빠지면 첫 번째, 정책대출 내주기가 힘들어지고, 두 번째, 정부 적자를 기금권에다 메꾸기가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저걸 풀려고 하면은 은행권에서는 니들이 규제한다며 내년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억지로 부양하게 되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아줄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작년이든 올해든 계속 경고했던 게 이런 식의 억지 부양은 터지게 됐을 때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급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이 떨어집니다. 계약금부터 대출이 나온다는 시행사의 홍보를 보고 내년 입주인 수원에 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정이 바뀌니까 계약금 대출이 불가하고 파기하면 위약금 내래요. 지들이 된다고 해가지고 영업해놓고서 안 되는데 약속 안 지킨 놈들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위약금 내래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출이 막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 내라고 하는 양아치 시행사들이 많고, 중도금까지 치르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잔금 대출이 막혀서 지금 곳곳에서 난리 난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실수요를 보호해야 한다.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실수요 보호한답시고 다 풀어줬을 거예요. 근데 요즘엔 실수요 보호한다고 다 풀어준다고 하면 은행권 반발이 심하겠죠. 왜? 대출 많이 내주면 규제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를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그게 단기간 내에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단기간 내로 됐다면 그 전부터 이런 사태가 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건데 이번에 9월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나오죠? 7월에서 9월로 미루고 가계부채 상승폭이 커지니까 부랴부랴 수도권 강화 한 거 보면은 미리 대비는 무슨 모든 지금 대책들이 부랴부랴 땜빵하느라 바쁜데 그러니까 적어도 저거 준비하려면 한 1년 이상은 준비해야 될 텐데 실수요자들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 분류안이 안 나오도 아니면은 그냥 일단 내놓고 메꿔 가는 건데 일단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건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일꼴이 난 거고 피해는 수분양자들이 입는다. 대출 규제가 오지 않도록 그 전에 가계부채 관리를 잘하고 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정책 대출을 무리하게 풀지만 않았어도 수분양자들이 피해 볼 일이 없었는데 지금 그 여파로 급하게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선의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은행이 대출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이야기냐. 1만 2천 가구 입주한테 전세가 강세 왜 호가를 올리겠냐.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호가를 올렸다 자꾸 언론에서 기사화하면서 호가를 올린 이유는 이게 얼마나 하는 기사인지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플랫폼 아시리 파악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세 매물은 1861건, 월세 매물은 1019건에 이른다. 그런데 매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면 입주 때는 전월세를 놓는 것이 가능하지만 3년 안에 집주인이 입주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입주 초기에 거주 의무를 채우겠다는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를 굳이 안 내린다. 거주 의무를 채우겠다는 집주인도 많은데 매물도 많다. 본인 얘기하고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딱 여기서 나오죠. 거주 의무를 채우는 집주인들이 전세 내놓고 월세 내놓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려고 그럴까요? 전세를 놓는데 새 동거인 찾습니다. 여기 같이 삽시다.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띄우려고 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섞이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전세값이 뭐 5구는 7억에서 9억 원, 84는 9억에서 10억을 호가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자, 5구 6억 원대 있어요. 6억 원대 6억, 6억, 6억 1000, 6억 2000 이런 6억 원대만 하더라도 26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9억에서 10억 호가한다는 84 기준으로 전세 7억짜리 이런 7억대가 27건이 있습니다. 자, 26건이 6억 계약되게 되면요 7억짜리 전세도 6억이 될 수가 있죠. 시세가 9억이라고 했는데 27건이 7억으로 계약이 되면은 7억이 되는 거죠. 시세가. 근데 왜 저런 매물들 많이 나와 있는 것들 다 숨기고 이야기를 하냐. 특히 전세 같은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면 호가가 높은 것보다 호가가 낮은 곳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게 당연한 건데 저 최저호가 그것도 금매처럼 한 건이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20건이 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범위에서 빼버린다. 왜? 올라간다고 선동해야 되니까. 올라간다고 선동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잔금대출이 막히니까 잔금대출 못 나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년 실거주 유예 기간 통해가지고 그 잔금대출 풀릴 때까지 전세 놓고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세 놓고 버텨야 되는데 호가가 아까 이야기한 9, 10억 혹은 뭐 7, 8억 이렇게 안 나오면은 나머지 자기 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러면 입주율 작살나죠. 그거 막으려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세가 올려야 된다고. 근데 딴 입주자는 원래 가격이 떨어졌는데 갱신도 안 된 전세는 입주장 때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최근에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줄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지금 심지어 다른 단지들에선 예전과 다르게 조금씩 금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둔촌 주거만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최근에 호가 올리는 매물들도 많이 봤어요. 다 같이 담합해서 올리자라고 언론이 선동하는 거지. 그거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예상만큼 안 들어가겠죠. 청약성장도 25만원으로 늘리니까 위험하다고 해약하는 사람들 늘어나듯이 저기도 전세가 올리면 들어간 사람들은 안 들어갑니다. 입주율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돼요. 잔금대출 막히고 지금 하나하나 막고 있는데 둔촌주공을 위해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풀어줄 수 있겠냐. 전세 저렇게 호가 올리면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겠냐. 둔촌주공마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